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투데이 TV의 류재광 대표입니다. 최근 홍정길 목사의 시국 관련 설교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대훈 국장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홍정길 목사의 관련 설교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이번 4월 15일 날 투표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봐도 이번 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제까지 선거는 대부분 경우입니다. 좋은 사람 뽑는 선거였습니다. 또 친한 사람 뽑는 선거였습니다. 또 정강 정책을 보고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것을 넘어서는 한 가지 선택을 더 해야 됩니다. 체제를 선택해야 될 선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큰 고통 속에 여기까지 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취임식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여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날 2월 6일인가요? 이인영 총무께서 총선 이후에 전국 구상을 말하면서 냈던 정책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행했던 것들입니다. 하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체제를 통해서 계속 전달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것이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일인가를 우리는 선별해내야 됩니다. 이대훈 국장, 이 설교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강하게 반발했다죠? 네, 홍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공개 서신을 내고 홍 목사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집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 불만과 비판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덕적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공직자로 임명하는 일들이 많았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양극화나 일자리 문제, 입시 고통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을 해소하는 일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사회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던 목사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목사님의 일관한 생각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넘쳐서 발생한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도의 초청인 중 한 명이었던 정주체 목사는 또 기윤실을 비판했다고요? 네, 정주체 목사는 그동안 기윤실은 문재인 정권이 뻔뻔하게 보여준 비윤리적이고 불의한 행태들을 보면서도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성명서 한 번 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동성애와 같은 반복음적인 일들이 거센 기세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기윤실은 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목사는 홍 목사님은 오랫동안 좌파 목사로 분류돼 왔다. 물론 오해였지만 그가 좌파로 낙인 찍힌데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왜 이번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일까라며 기윤실이 그 이유를 심사숙고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 목사는 또 이 일로 인해 손봉우 교수가 기윤실 자문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윤실 측은 며칠 뒤 손 교수가 사임을 철회했다고 밝혔는데요. 손 교수는 이에 대해 기윤실은 정치 문제와 일체 관련을 갖지 않겠다고 천명했는데 그런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비쳤다는 것이라며 기윤실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목사도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네, 지영은 목사는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을 통해 홍 목사님 설교의 중심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이다. 이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두 가지를 반대한다. 한편으로는 이승만부터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치 행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홍 목사님이 판단하기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주의 정책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지 목사는 현재 극우와 극좌의 대립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홍 목사님의 견해는 제3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와 다른 것을 즉각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다른 견해를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민주주의요 건강한 사회의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민낯을 보여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간 한국교회 복음주의권에는 순수한 복음적 기독교인들, 복음주의를 표방하며 정체를 숨겨온 좌파들, 그리고 복음적 신앙을 갖고 있으나 알게 모르게 좌파 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친북 좌편향적 행보가 점점 심해지면서 복음주의권에서 많은 이들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이들이 복음주의권 내 좌파들 및 좌파에 경도된 이들과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홍정길 목사와 손봉호 교수는 복음주의권에서 좌파라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홍 목사는 남북 나눔운동에 앞장서고 좌파 성향 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는 서신을 발표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최근 잇따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부르짖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설교로 피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진정 이번 총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면 먼저 스스로의 거취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보가 본의 아니게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이롭게 한 부분이 있다면 통렬히 회개하고 여전히 그 세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절연해야 합니다. 홍정길 목사와 손봉호 교수 등은 분명히 복음주의권에서 개혁적 이미지와 대중적 인기를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보다 선명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한민국 교회와 사회에 매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